여러분은 디지털 시대의 진정한 황제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이들이 삼성전자나 애플을 떠올리지만 정답은 이름조차 생소한 네덜란드의 한 기업입니다. 인구 23만 명의 작은 도시 벨트호벤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전 세계 4만 명의 직원만으로 인류의 기술적 진보를 좌우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만약 ASML이 내일 당장 공장 가동을 멈춘다면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은 단 1년 만에 붕괴하며 최첨단 칩 생산은 불가능한 영역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메모리는 물론이고 애플의 아이폰 프로세서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그래픽 카드까지 이들의 장비 없이는 단 하나도 세상에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과 AI 서버,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움직이는 모든 최첨단 시스템의 심장부가 오직 ASML이라는 단 하나의 병목 구간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네덜란드 기업이 어떻게 반도체 생태계를 장악했는지, 그리고 왜 전 세계가 이들을 슈퍼얼이라고 부르며 경외하는지 그 내막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직접 전용기를 타고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으로 향하는 장면은 이 회사가 가진 독점적 권력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연 매출 300조 원을 기록하며 메모리 시장의 제왕으로 군림하는 삼성의 수장이 직접 장비 확보를 위해 유럽의 작은 소도시를 방문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행원들을 이끌고 먼 길을 달려간 목적은 단 하나, 수천억 원을 호가하는 노광 장비 한 대를 경쟁사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인도받기 위한 간절함입니다. 이런 모습은 삼성뿐만 아니라 세계 파운드리 1위인 TSMC와 반도체 설계의 종가인 인텔 역시 ASML의 배송 일정표 앞에서는 예외 없이 고개를 숙이게 만듭니다. 반도체 업계는 이 기묘하고도 압도적인 권력 관계를 슈퍼을이라는 단어로 정의하며 갑의 위치에 있는 제조사들이 오히려 을에게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독점의 신화가 처음부터 약속된 것은 아니었으며 그 뒤에는 빗물이 새는 창고에서 시작된 눈물겨운 반전의 서막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ASML은 실리콘밸리의 화려한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도 아니었고 미국 국방부의 지원도 없이 1984년 필립스 공장 한 구석의 허름한 창고에서 초라하게 출발했습니다.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으며 도면을 그리던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은 지속되는 적자와 투자 철회라는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도 결코 미래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반도체 노광 장비 시장은 일본의 니콘과 캐논이 점유율 80%를 장악하고 있었고 이름 없는 유럽의 작은 기업 ASML은 언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모기업 필립스마저 구조조정에 들어가며 자금줄이 끊기던 절체절명의 순간 그들은 현실에 안주하는 대신 아무도 가지 않은 기술적 도박에 모든 운명을 걸었습니다. 그 무모한 도박의 이름은 바로 EUV였으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도체가 어떤 복잡한 과정을 거쳐 우리 손에 들어오는지 그 원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반도체 제조의 시작은 실리콘으로 만든 얇고 둥근 판인 웨이퍼 위에 빛을 이용해 아주 미세한 전기 회로를 사진 찍듯 새겨 넣는 공정에서 출발합니다. 이 회로의 선폭이 얼마나 가늘어질 수 있느냐에 따라 칩 안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결정되며 이는 곧 반도체의 성능과 전력 효율로 직결됩니다. 더 가느다란 선을 새길수록 동일한 면적에 더 많은 회로를 집어넣을 수 있어 연산 속도는 비약적으로 빨라지고 소비 전력은 획기적으로 낮아지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회로를 새기는 공정의 핵심은 빛의 파장에 있으며 파장이 짧을수록 더 세밀하고 정교한 선을 그릴 수 있다는 물리적 법칙이 지배합니다. 기존 장비들이 사용하는 빛의 파장은 193네셈인 반면 ASML의 EUV 장비는 단 13.55넴의 극자외선을 사용하여 기술의 차원을 달리합니다. 하지만 극자외선은 지구 대기 중에 공기나 수분에 닿는 즉시 흡수되어 사라지기에 이를 제어하는 것은 인류 공학의 극한에 가까운 도전입니다. 이 빛을 인공적으로 만들기 위해 ASML은 초당 5만 번이라는 경이로운 속도로 미세한 주석 액체 방울을 허공으로 떨어뜨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떨어지는 주석 방울을 첫 번째 레이저가 정확히 타격하여 납작하게 만들고 그 찰나의 순간에 고출력 레이저가 다시 한번 강타합니다. 이 폭발적인 충돌로 주석은 태양 표면 온도를 훨씬 넘어서는 플라즈마 상태가 되며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원하는 극자외선이 발생합니다. 이 복잡하고 정밀한 과정이 공장이 가동되는 24시간 내내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초당 5만 번씩 무한히 반복되어야만 반도체가 탄생합니다. 공기 입자 하나조차 허용하지 않기 위해 버스 2대 크기의 장비 내부 전체를 우주 공간 수준의 완벽한 진공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빛을 반사하기 위한 거울은
독일 자이스가 원자 단위로 깎아 만들었으며 표면 오차 허용 범위는 0.1nm 미만이라는 신의 영역에 속합니다. 이 거울의 평탄도는 독일 국토 전체를 지구 크기로 확대했을 때 지표면의 최고점과 최저점 차이가 머리카락 한 올 굵기보다 작은 수준입니다. 빛의 생성, 경로의 진공 유지, 그리고 원자 단위 거울에 반사라는 세 가지 불가능한 과제를 하나의 기계 안에서 완벽하게 구현해낸 것입니다. 이 장비의 무게는 무려 160톤에 달하며 내부에는 10만 개가 넘는 초정밀 부품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동하는 거대한 공학적 결정체입니다. 최신 모델 한 대의 가격은 약 1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불해야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SML의 진짜 강점은 기술적 스펙을 넘어 파산 위기에서도 미래를 내다본 경영진의 결단과 독특한 비즈니스 구조에 숨어 있습니다. 1984년 당시 니콘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그들은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던 EUV 기술에 회사의 모든 운명을 거는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내부에서는 2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기술에 자금을 쏟는 것에 반대가 극심했지만 그들은 현실적인 타협 대신 극한의 혁신을 선택했습니다. 개발 비용만 60억 달러가 넘게 드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파산 직전에 회사가 감당하기에는 은행조차 고개를 저을 만큼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여기서 ASML은 기발한 제안을 던집니다. 미래의 고객사인 반도체 제조사들이 직접 개발비를 분담하고 장비를 먼저 받을 권리를 가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2012년 마침내 인텔과 TSMC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 제안에 응하며 경쟁 관계인 세거인이 ASML이라는 한 지붕 아래 모이게 되었습니다. 세 회사가 지원한 연구 개발비와 지분 투자 금액은 수조 원에 달했으며 이로써 전 세계 반도체 거물들이 ASML의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한쪽이 앞서면 다른 쪽의 고객이 빠져나가는 전쟁터 속에서도 ASML이 성공해야만 두 회사 모두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기묘한 운명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전쟁을 치르던 경쟁자들이 ASML의 성공을 위해 함께 돈을 내고 역설적으로 ASML의 독점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자가 된 셈입니다. 삼성의 입장에서는 독점이 깨지는 것보다 ASML의 장비를 TSMC보다 단 하루라도 먼저 인도받는 것이 시장 경쟁에서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길입니다. 결국 이 정교한 생태계 안에서는 누구도 ASML의 독점을 깨려는 동기를 갖지 않으며 오히려 이 독점 체제가 공고히 유지되기를 바라는 기현상이 벌어집니다. ASML을 지탱하는 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 세계 5영여 개의 협력 공급사들이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얽혀있는 공급망에서 나옵니다. 이들은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2013년 광원 기술의 핵심인 미국의 사이머를 37억 달러에 인수하여 아예 기술의 뿌리를 내재화했습니다. 또한 독일의 광학 명가 자이스의 지분 24.9%를 취득하며 다른 기업은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 공동 소유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수만 명의 장인이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하나의 기계로 통합된 이 시스템 능력은 단순히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추격자들이 현재의 기술을 따라잡으려 숨가쁘게 달려오는 동안 ASML은 이미 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다음 세대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8년 시장의 논리로만 움직이던 ASML의 독점 체제에 국가 권력이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거대한 변수가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네덜란드 정부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며 ASML의 최첨단 EUV 장비가 중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결국 이 압박에 굴복하여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상징하던 EUV 도입은 사실상 원천 차단되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최첨단 반도체는 인공지능 발전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현대전의 승패를 가르는 최첨단 무기 시스템의 두뇌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이 기술을 손에 넣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선택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은 바로 공급의 핵심인 ASML의 숨통을 조이는 것이었습니다. 규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촘촘해져 EUV를 넘어 한 세대 아래인 DUV 장비의 일부 모델까지 그 범위를 넓히며 봉쇄망을 강화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미 중국 공장에 설치된 장비들에 대한 유지 보수와 부품 공급까지 금지하며 장비를 살아있는 채로 서서히 고사시키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ASML의 독점은 기술적 우위를 넘어 국가 권력이 법과 외교로 보호하는 지정학적 요새라는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규칙을 만드는 주체가 기업이 아닌 국가가 된 지금, 반도체 장비는 더 이상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 자산이 된 것입니다. 중국은 이 이중 봉쇄 속에서 항복하는 대신 조용히 칼을 갈며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돌파구를 찾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했습니다. 2023년 8월, 화웨이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신형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시장에 조용히 출시했습니다. 화려한 언론 행사나 요란한 광고도 없었지만 이 기기는 출시되자마자 전 세계 반도체 전문가들의 호기심과 경계심을 동시에 자극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 폰을 분해하여 내부를 분석했을 때 그들은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하고 거대한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미국이 그토록 철저하게 차단하려 했던 최첨단 기술인 7나노미터급 공정으로 제작된 고성능 반도체 칩이 버젓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ASML의 최신 EUV 장비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영역이 중국 내부의 기술력으로 돌파되었다는 사실은 전 세계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중국의 파운드리 기업 SMIC는 구형 장비를 창의적으로 변형하고 동일한 노광 공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 고난도의 다중 패터닝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비록 효율성은 낮을지언정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이 결과물은 백악관을 당혹감에 빠뜨렸고 봉쇄망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봉쇄망 안쪽에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길이 뚫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미국 의회는 즉각적인 추가 규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수출 통제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작업이 다시 시작되는 동안 중국 정부는 자체 노광 장비 개발을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여전히 ASML의 초격차 기술력과는 커다란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이 냉정한 평가이지만 그 개발 속도는 서방의 초기 예상을 비웃듯 훨씬 빨랐습니다. 한쪽에서는 국가 권력이 법으로 독점을 보호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 그 견고한 독점의 벽을 허물기 위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하고 날카로운 정면 충돌이 계속되는 와중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의외의 장소에서 판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한때 노광 장비 시장의 지배자였으나 ASML에게 밀려나 자존심을 구겼던 일본의 자존심, 캐논입니다. 캐논은 2023년 기존의 복잡한 빛의 원리를 완전히 부정하고 ASML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혁신적인 장비를 세상 앞에 당당히 공개했습니다. 나노 임프린트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빛으로 회로를 그리는 대신 초정밀 패턴이 새겨진 틀을 웨이퍼 위에 직접 눌러 찍어내는 방식입니다. 마치 도장을 찍듯 회로를 형성하기 때문에 거대한 극자외선 생성 장치도 수천억 원짜리 특수 거울도 복잡한 진공 환경도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력 소비 또한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가성비와 효율을 중시하는 낸드 플래시 시장부터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 방식 자체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는 ASML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또 다른 위협이자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는 모든 기능을 하나의 거대한 칩에 통째로 집어넣는 방식을 취해왔기에 칩 전체를 최첨단 공정으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자연스럽게 칩 전체를 위해 고가의 EUV 장비를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만들었고 ASML에 대한 의존도를 극대화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능별로 작은 단위를 따로 만들어 하나의 패키지로 조립하는 이른바 칩넷 방식이 업계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AMD는 이미 이 방식을 프로세서에 성공적으로 적용하여 업계의 거인인 인텔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는 데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TSMC와 삼성전자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자신들의 생산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하며 미래 반도체 시장의 패권 다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칩넷 방식의 핵심 의미는 모든 부분을 최첨단 EUV 공정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반도체 제조의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줍니다. 즉, 연산을 담당하는 핵심 부분만 최신 공정으로 제조하고 나머지 주변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비로 만들어 조립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고가의 EUV 장비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ASML의 지배력에 균열을 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ASML은 이러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도 결코 손을 놓고 있지 않으며 이미 차세대 기술인 하이 뉴메리컬 어퍼처, 하이-NA, EUV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이 장비는 기존 EUV보다 훨씬 더 미세한 회로를 새길 수 있는 인류공학의 정점이며 반도체 미세화의 한계를 다시 한번 밀어붙입니다.
이 장비의 가격은 대당 약 3억 5천만 달러로 추정되며 우리 돈으로 약 600억 원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 수준입니다. 이는 기존 EUV 장비 가격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지만 최첨단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관문과도 같습니다. 도전자들이 현재의 기술을 따라잡으려 안간 힘을 쓰는 사이 ASML은 이미 그 다음 산의 정상에 깃발을 꽂으며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중국의 정면 돌파와 캐논의 우회로 그리고 설계 방식의 진화라는 세 가지 도전이 동시에 ASML의 독점 성벽을 향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ASML의 독보적인 지위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는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자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글로벌 반도체 시장과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복잡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작은 창고에서 시작된 40년의 역사는 이제 기업의 성패를 넘어 국가 간의 생존 전쟁으로 그 규모가 확장되었습니다. 경쟁자들을 주주로 만들고 5연계의 공급사를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로 엮어낸 이들의 전략은 여전히 반도체 전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ASML의 지위는 단순히 한 기업의 성패를 넘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ASML이 흔들리면 삼성전자가 흔들리고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대한민국의 코스피 지수가 요동치는 거대한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파동은 환율과 수출 지표를 넘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전자제품의 가격까지 우리 일상의 구석구석으로 번져나갑니다. 경제 뉴스에 나오는 차가운 숫자들의 한쪽 끝은 네덜란드의 작은 도시에 있는 이 신비로운 회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셈입니다. 최첨단 EUV 장비를 확보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격차는 곧 공장의 생산량과 기술의 높이로 증명되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중국의 자체 개발 속도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시장의 판도를 흔드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지정학적 전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반도체 전쟁의 전선은 더욱 날카롭게 갈라지고 있으며 기술은 이제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뉴스 속 숫자들을 보며 그 이면의 거대한 흐름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유도 모른 채 흔들리는 지표들을 바라보며 불안해하는 구경꾼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며 세상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것만이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빗물이 새던 창고에서 시작해 세상을 지배하게 된 ASML의 이야기는 도부전과 혁신이 어떤 기적을 만드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경쟁자를 동반자로 만들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그들의 집요함은 우리에게 기술, 그 이상의 가르침을 줍니다. 앞으로 반도체 전쟁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그리고 그 중심에서 한국 기업들이 어떤 활약을 펼칠지 계속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ASML의 전략과 기술적 도전이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투자 인사이트의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변화를 읽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기술의 핵심을 찌르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읽고 소통하며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고 통찰력 넘치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기술 혁신과 같은 놀라운 기회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